경제이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 썸네일은 파괴가 먼저다입니다. 오늘도 썸네일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을 하는 날은 아니지만 장단기 금리 차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 들어서 역전권에 들어갔다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들어갔죠.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며칠 되지 않았어요. 음봉으로 들어간 건 하루, 그리고 양봉으로 다시 돌아선 건 3일. 지금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2년물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10년물 금리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2년물 금리는 정책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고, 이미 페드와치 툴에서 보셨을 때 250bp에서 275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여기서 큰 상승은 없을 것이다. 대신에 10년물 금리는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현재 장단기 금리차를 봤을 때는 10년물 상승폭이 좀 더 빨리 올라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등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몰라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몇 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두 가지 주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다시 상승 파동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들고 왔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또는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장률이 높다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가격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늘어나서 실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품이 늘고 그에 따른 돈이 도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다.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수요가 살아나진 않지만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가격만 올라가는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것이긴 한데, 오를 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올라가야 된다.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경제 성장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긍정적 영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면 시장이 환호를 했을 거예요. 환호를 했을 건데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될까? 어떤 상황이 생겨야 될까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주제가 이겁니다. 파괴가 먼저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조지프 슌페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적 파괴다. 창조적 파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론이긴 한데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이렇게 4개의 사이클을 돌아가는 동안 각각의 사이클에서 각각의 사이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경기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침체와 회복 사이에 구조조정 및 내부 혁신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일종의 파괴 행위예요. 파괴 행위를 거치고 난 이후에 회복에서 호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혁신의 확산과 투자 소비 심리가 확대돼야 된다. 여기서 혁신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혁신이 확대되려고 하면 이미 그 전에 침체에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파괴 행위가 있어야 돼요. 경기가 수축하고 경기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대부분의 발생되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파괴적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및 내부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복에서 호황 국면으로 혁신이 생기면 그 혁신에 따라서 긍정적인 투자와 소비가 확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호황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카피 기업들이 나옵니다. 카피 기업들이 나오면서 최초에 발생되었던 혁신이 누그러들어요. 그래서 호황에서 후퇴가 될 때는 기업가 정신이 퇴조되면서 모방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방 기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후퇴해서 침체로 가요. 왜? 혁신이 없으니까 과당 경쟁이 되고 과당 경쟁에 따른 공급관이 생겨요. 이때는 혁신 경쟁이 아니라 가격 경쟁이에요. 누가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과당 경쟁에 공급 과잉에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물건도 사지 않고 물건을 만들지도 않으니까 다시 침체가 오고, 침체가 오다 보니까 구조조정 및 내부 혁신을 통해서 또 다른 파괴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적 파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상황은 어떠냐?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보는 과정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상황은 침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프레드에서 받은 거고요. 연방 총 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입니다. 일전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2022년 현재까지 연방 부채, 미국 연방 부채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2경 8천조 정도가 될 거예요. 약 3경 정도의 돈이 될 건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연방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단 말이죠. 이게 돈의 결국에는 곡선이에요. 돈을 얼마만큼 풀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음영으로 처리된 이 회색 구간이 미국 기준의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요.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에 의해 이렇게 줄였다가 또다시 늘리고, 경기 침체에 의해 돈을 좀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이런 과정을 지금 1980년대 이후에 몇 번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에 푸는 양이 매번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두 번의 상승 추세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마지막 추세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말씀드렸을 때는 전반적으로 1차, 2차, 그리고 3차 추세대이기 때문에 3차 추세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날이 오겠죠. 부채를 축소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돈으로서 수요 견인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예요. 지속적으로 돈을 풀면 안 되냐? 돈을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전 세계는 무역을 위해서 더 많은 달러를 요구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현재까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서방 국가들이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지난 10년 동안은 중국이 서방 세계의 모든 기술들을 카피하면서 과당 경쟁이 진행이 됐어요. 물론 낮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중국이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서 모든 혁신은 사라지고 과잉 공급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사실 전 세계적인 락다운이고 돈을 풀었지만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나서 이런 문제도 해결을 했다면 돈을 굳이 풀지 않았더라도 경기는 활성화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의료 부분이었겠죠. 의료라든지 바이오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다면 돈을 풀지 않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서 시장을 이끌었을 겁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 기업을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전부 다 어떻게 해결했죠?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혁신적인 수요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시면 이 자료는 미국 전체 기업이 얼마만큼 바이백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바이백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바이백이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는 자사주 매입이에요. 예를 들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시장에 주식을 발행했는데 발행한 주식을 애플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주식을 자기가 다시 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전체 시장에 있는 주식의 수가 100인데 그 중에 30 정도를 애플이 다시 사가면 전체 시장에는 70밖에 남지 않아요. 회사가 성장성이 좋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주식이 점점 줄어든다면 주식을 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주식의 가치는 주식의 개수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년마다 미국에 있는 전체 기업이
얼마만큼의 돈을 매년 써서 자사주 매입을 했느냐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빨간색 표로 이렇게 꺾은 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꺾은 선은 S&P 500의 주가 지수를 동일 기간만큼 제가 모양을 그려본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거죠. 이런 식으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는 시점은 이렇게 또 S&P 500의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요.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는 똑같이 바이백 수량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8년 이후에는 또 자사주 매입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S&P 모든 주가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연방부채를 보게 되면 연방부채의 규모가 점점 늘어났어요. 1980년대 이후로. 그리고 여기서 보는 2000년 이후에 바이백, 자사주 매입과 주가 형태가 똑같아요. 혁신적인 기업의 개수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자사주로 돈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을까요? 2000년대 이후에 현황을 보시더라도 돈으로 주가를 올린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혁신적인 기업,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나요? 기껏 해봐야 애플,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정도가 있을 거예요. 사실 테슬라가 혁신적인 기업이냐로 얘기하면 저는 의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STS 같은 3배수 인버스도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고 혁신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혁신을 하지 못하고 돈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풀다 보니까 2019년에 조사한 2018년에 글로벌 좀비 기업 현황을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미국은 3분의 1이 좀비 기업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26%, 유럽은 27%, 중국은 10%, 한국도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어요. 주요 OECD 국가들의 20에서 30% 정도의 기업들은 좀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현재.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다시 터진다면 정부 기관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또 풀 거예요. 왜?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건 시간과 돈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즉각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파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현재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곧 침체이거나 혹은 지금 저희가 벌써 침체에 와 있을 수 있어요. 파괴적이지 않더라도 구조조정 및 내부 혁신과 같은 이런 정화작용이 있지 않다면 회복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풀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으로 해결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런 자연적인 순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돈으로 해결했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고 있고 여기서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즉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달러는 자신의 위치를 수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반드시 지금 생각하는 대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 액션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벌써 예견하고 있고요. QE를 하다가 이제 테이퍼링에서 QT를 논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과 QT를 왜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 이 구간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 우선 경기가 먼저 하락을 할 것이고 경기가 먼저 하락이 되면 기업들도 부동산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조조정 순위 나오겠고 그러면서 좀비 기업이 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회복, 너무나도 바닥을 치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점이 돌아오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또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회사들이 생기면서 또 다른 호황 국면에 돌아가면서 이러한 사이클을 또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현재 진행될 수순 이렇게는 제가 봤을 때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